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학습 및 생물정보학 실험실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김성은이며 이번 웨비나에서는 BFD, 빅 판타스틱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BFD는 35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 예측 단백질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며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에 BF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알파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단백질은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관할하는 필수 분자입니다. 단백질 구조는 특히 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많은 단백질 구조를 밝혀왔으나 실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서 실험으로 밝혀진 구조를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카스프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들의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회로 실험을 통해서 규명된 단백질 구조를 각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2022년 카스프 14에서 알파폴드가 DDT-TS라는 구조 평가 지표 90을 달성하며 실험과 유사한 정확도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어 딥마인드에서는 알파폴드를 활용하여 유니프로트에 있는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서열 구조를 예측하였고 이는 기존 PDB보다 1100 이상 큰 규모로 이용 가능한 단백질 수를 비약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구조 규명은 이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2024년 딥마인드의 존 점퍼와 데미스 하서비스는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활용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생물학 연구를 촉진하였는데요. 좌측에서 보이시는 연구에서는 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개체에 대해서 단백질 프로티움에 대한 구조 커버리지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20개의 공통된 단백질에 대한 슈퍼패밀리를 밝혔습니다. 오른쪽에서는 2억 개 이상의 AFDB 단백질을 클러스터링하여 이들의 구조나 이들의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다크 클러스터를 규명하였고 그 다크 클러스터의 구조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구조 기반의 기능 예측을 통해서 다크 클러스터들의 기능을 규명해내었습니다. 이렇듯 단백질 구조는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양한 개체들을 포함하였지만 이 중 바이러스 구조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운데서 보이시는 피겨에서는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와 그 서열들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플러팅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여전히 높은 유사도를 보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구조가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서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이런 구조 정보는 바이러스 간 특히 진화가 빠른 바이러스 간 관련성을 더 많이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부 바이러스 연구들은 이러한 알파폴드의 이점을 활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 탐색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메타지놈에서 메타지놈에서부터 박테리오파지 서열을 어셈블리하였고 그 박테리오파지 프로틴들을 각각 서열과 구조를 활용하여 각 단백질들의 기능과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서열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가 더 많은 파지 단백질들을 불명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각 연구가 특정 단백질을 직접 예측하여 연구에 사용한 케이스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빌데
플라비브리드의 아,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구조를 직접 예측하여 그 구조를 활용하여 진화적 관계를 규명하였고, 우측 구조들에서 보시다시피 이원 도메인을 가지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에서 단백질 도메인의 구조 간 유사도는 크지만 이들의 서열 유사도는 낮은 것을 보아 서열의 단백질 구조가 서열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직접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했는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이 연구 경우 어, 9개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884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였고, 오른쪽 연구에서는 어, 진핵생물을 숙주로 하는 유캐리오틱 바이러스의 단백질 시퀀스들의 구조를 예측했는데, 이 연구의 경우 총 6만 7천 개 가량의 단백질 구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추후 이 연구를 저희 BFBD와 비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 연구를 간략히 논버그 2024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바이러스 연구에 사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이 연구들은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FDB를 구조 분석에 활용한 경우에는 구조 정보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구조가 아니고 어, 바이러스의 종 정보가 부재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각 종에 대한 단백질이 직접 예측한 경우는 이러한 연구들이 반복될수록 각자 서로 다른 단백질을 예측하는 노력들이 반복되어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예를 들어 논버그 2024의 경우에는 유캐리오틱 바이러스에 제한되어서 특정 바이러스 계층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BFBD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단백질을 포함하고자 했고 또 그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종 정보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높은 활용도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가 유니프로 서열에 기반해서 유니프로세스 제공하고 있는 종 및 기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고자 유니프롯을 포함하고 있는 유니레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유니레프 100의 경우는 유니프롭과 그 외에 유니파크에 있는 일부 서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니레프를 활용할 경우 유니프롯을 활용할 수 있어 단백질들에 대한 종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 기존 많은 사람들이 AFDB를 연구에 활용했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BFD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니레프 100에서 시작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레프 100에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다 예측하기에는 너무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이러한 것들은 연구실 규모의 연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저희는 유니레프 100에 있는 단백질을 30% 서열 유사도 30%로 클러스터링한 유니레프 30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니레프 30의 경우에는 유니레프 100에 비해서 클러스터링 되었기 때문에 어, 유사한 서열들 간의 중복은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폭넓은 단백질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니프 30에서 30% 클러스터링 된 유니프 30에서 저희는 바이러스만 선택하기 위해서 유니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소노미 아이디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서열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과 34만 8천 개 가량의 유니버설티 바이러스 서열들을 획득하였고 이 34만 8천 개의 서열들은 총 300만 개 이상의 서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다양한 단백질 계층을 포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34만 8천 개의 유니얼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종 정보를 플러팅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이 플러스는 각 계층마다 가장 풍부한 10개의 클래스들을 플러팅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 BFD가 폭넓은 바이러스 단백질 계층을 포괄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에서 BFD는 35만 1000개의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5만 1000개와 34만 7000개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서열이 전처리 과정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였는데요. 단백질 서열이 너무 길 경우 어,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서열의 길이가 1500 이상일 경우 이를 서로 다른 서열로 잘라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결과 3000개 정도 가량의 서열들이 6730개의 어, 서로 다른 구조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35만 1242개의 서열들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35만 1000개가량의 서열들을 콜레폴드를 이용하여 구조를 예측하였습니다. 콜레폴드는 알파폴드 모델의 파라미터를 활용하지만 몇 가지 변형으로 구조 예측을 가속한 모델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이 피겨들은 어, 다, 구조 예측 결과인데요. 여기서 좌측 컬럼 같은 경우에는 어, 단백질의 길이 분포를 보여주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의 신뢰도를 그리고 우측은 단백질 구조 예측에 활용되는 진화적 정보의 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적 정보의 양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적 정보는 정보는 단백질 서열과 유사한 서열들을 모아서 이걸 얼라인해서 만든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활용하는데요. 이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에서는 유사한 보존된 서열들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clu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단백질 구조 예측에 이 MSA가 사용이 됩니다. 알파폴드 논문에서는 이 MSA 내 유사 서열 수가 30개 이상의 경우 신뢰도 있는 만한 구조를 예측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VFD의 단백질 중 거의 50%에 가까이 되는 서열들이 어, 이런 창동 서열이 3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중 신뢰도가 낮은 단백질 구조들 중 72%가 이런 낮은 상동 서열의 양이 낮은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동 서열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로건은 어, 가, 가장 큰 리드 저장소인 SRA를 어셈블리해서 페타베이스 스케일의 서열을
어셈블리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현행 연구에서 이러한 로건 기반 어셈블리를 활용했을 때 어, 기존 베이스라인의 예측을 예측 구조의 정확도를 향상하였고 전체 랭킹 중 3위에 이루는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라이언 치키 박사님께 감사하게도 저희 BFD 서열들에 대해서 로건 상동 서열의 탐색을 하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50% 상동 서열이 부족한 이 50%의 단백질 서열들에 대해서 로건 기반 MSA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로건 기반 MSA들을 더 신뢰도 있는 구조로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 개의 리사이클만 활용한 거와 더불어 12개의 리사이클을 활용해서 구조를 더 신뢰도 높게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측이 로건 기반으로 향상된 구조 예측 결과인데요. 50%의 기존 BFD가 50%가 상동서열이 적고 진화 정보가 부족한 엔트리였다면 로건을 통해서 32%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의 17%가 BFD 중 17%가 낮은 신뢰도의 단백질 구조였다면 이 낮은 신뢰도 구조를 10%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조 신뢰도인 PLDT를 기반으로 했을 때 로건 기반 MSA를 추가함으로써 VFD 중 36%에 대해서 구조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 좌측 플러스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 라인이 있는 것이 처음의 베이스 MSA 기반 구조 예측,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이 베이스에다가 로건 기반 MSA를 추가했을 때 예측,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선이 그 로건 기반 MSA에다가 12개의 리사이클을 활용해서 구조를 예측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 선은 first quarter 그리고 중간값 그리고 third quarter 그리고 이 스퀘어는 이 다이아몬드는 PLDT의 평균값을 보이는데요. 처음에 베이스 MSA 기반했을 때보다 로건 MSA를 추가했을 때 그리고 리사이클들을 추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PLDT가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로건과 리사이클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된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P27378 단백질은 엔테로박테리카 파지 PRD1의 absorption protein P2에 해당하는 단백질로 어, 이, 이 프로틴은 기존의 PDB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예측 구조를 이 실험 구조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베이스 MSA 기반으로 한 예측에서는 MSA 내 상동서열이 15개만 발견이 되었고 이 파란색 구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PLDT 26으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여기에 로건 기반 MSA를 추가했을 때 저희는 150개 이상의 상동서열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구조도 기존 PDB 내 실험 구조와 훨씬 유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왼쪽 부분은 구조가 약간의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12개의 사이클을 활용해서 구조를 예측했을 때 이 왼쪽 하단의 구조도 기존 실험 구조와 훨씬 유사하게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BFD 내 구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풀식이라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구조 얼라이먼트 툴을 활용하였는데요. 우선 이 얼라이먼트 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서열을 검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도 유사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 얼라인을 하는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키워드를 검색할 때 웹사이트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어떤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폴식을 활용해서 저희가 궁금한 어떤 특정한 구조 파일을 주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구조들을 어, 특정 쿼리 단백질을 넣어 주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이 구조를 얼라인해서 유사한 구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유사한 구조들을 기반으로 이 구조들을 유사한 구조들끼리 모아서 클러스터링해서 이 단백질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풀식에 대한 툴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논문과 GitHub 레포지토리와 그리고 또 이거를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BFD를 풀식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BFD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BFD에서 제공하고 있는 35만 개의 가량의 구조를 유사한 구조들끼리 묶어서 추가적으로 그 크기를 축소할 수 있는지 유사한 구조들끼리 묶어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도했는데요. 클러스터링에서 커버리지 기반으로 얼마나 각 클러스터에서 얼마나 구조들과 유사해야 되는지 이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가면서 클러스터링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클러스터링 통해서 발견한 점은 BFD가 기존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그 클러스터링 되지 않는 싱글톤 단백질 구조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커버리지로 클러스터링 했을 때도 48% 가량의 구조들이 클러스터링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70% 커버리지로 클러스터링 했을 때의 클러스터링 결과로 클러스터링 제대로 클러스터링 된 난 싱글톤 구조들과 그리고 클러스터링 되지 않고 싱글톤으로 남은 구조들을 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난 싱글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보통 되게 MSA가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단백질의 길이가 충분히 70 이상으로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클러스터링 되지 않은 싱글톤 단백질들은 많은 경우 짧은 단백질이었으며 그리고 에, 어, PADT 구조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난 싱글톤 단백질들에 비해서 낮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MSA 진화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좌측이 이제 중간값이고 우측이 평균값인데 여기서도 싱글톤 단백질들이 훨씬 싱글톤들에 비해서 짧고 PADT도 비교적 낮으며 그러니까 MSA 진화 정보도 훨씬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BFD를 다른 기존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BFD 구조들이 존재하는지 찾기 위해서 풀식 서치를 통해서 BFD 내 구조들을 실험 구조 데이터베이스인 PDB와 그리고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링한 AFDB에 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BFD와 유사한 구조들이 있는지 구조 레벨로 그 데이터베이스 내 매치를 분석해 본 결과 15%에 대해서는 아예 매치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 15% 매치가 없었던 15%는 싱글톤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들을 TM 스코어 구조 유사도를 평가하는 TM 스코어 0.5로 필터링해서 추가적으로 이 매치가 충분히 구조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충분히 유사하지 않고 다른 구조임을 대개의 경우 다른 구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62%에 해당하는 구조가 PDB와 AFDB에서 유사한 구조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라인된 매치들에 대해서 각 레지듀 아미노산 단위로 이 아미노산들이 얼라인 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 레지듀 레벨에서 구조 매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AFDB 50 같은 경우 38.7%의 아미노산들이 정렬되지 않았고 PDB 100 같은 경우 60% 가량의 아미노산들이 아예 정렬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FDB 50와 PDB 100의 BFBD를 비교한 결과 BFBD가 다른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구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논벌 2024의 경우 6만 7천 개, 6만 8천 개 가량의 유캐리오틱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룸버그 2024에서 얼마나 많은 단백질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은 단백질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였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도 중복되는 구조가 많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폴식을 활용해서 BFD와 룸버그 2024 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다 합쳐서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가 하나의 고유한 단백질 구조로 보고 그 클러스터 수를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난싱글 클러스터가 된 난싱글턴 단백질들의 경우 BFD는 97%의 난싱글턴 클러스터들을 포괄하고 넘버 2024의 경우 31%의 난싱글턴 단백질들을 포함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싱글톤 단백질들까지 추가해서 했을 때는 모든 단백질 클러스터에 대해서 BFD는 96%, 넘버그는 8%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논볼그 2024의 경우 유캐리오틱 바이러스만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동등한 비교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논볼그 2024가 당시 가장 많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박테리오파지의 메타지놈 어셈블리를 구조를 통해서 AFDB에 서치한 결과를 모방해서 저희도 이 박테리오파지 구조들을 BFD와 논벌 2024에 추가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BFD의 경우 AFDB에서 규명한 51%와 유사하게 거의 45%로 유사한 수준으로 파지 단백질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을 보였는데요. BFD가 AFDB의 규모에 비해서 1000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거의 BFD와 AFDB가 유사한 수준으로 단백질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서는 BFD가 AFDB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FDB에서 50%가량의 단백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이는 왜냐하면은 AFDB 경우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종들 뭐 박테리아나 다른 종들의 프로파지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 구조들이 서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략적인 BFD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BFD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웹 서버를 제공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BFD 내 구조들을 유니프로 아이디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텍소노미 아니면은 직접 가지고 있는 구조 파일을 이용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BFD는 뉴클레이드 애시드 리서치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으며 어, 엘리 그리고 밀러 그리고 라이언 그리고 PI인 마틴 스타인에거 교수님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BFD 웹 서버를 통해서 한 가지 구조를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BFD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프로 아이디를 넣으시면 어, BFD의 구조를 볼 수 있고 이 세션의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니레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100의 단백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 단백질 구조인데 유니레프 100의 다양한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 단백질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BFD에 있는 다른 유사한 단백질 구조들을 이런 식으로 또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직접 이 구조를 PDB 구조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 있는 특정 구조가 있으시면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BFD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12개의 사이클을 통한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계속해서 구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3D 비콘이라 하는 엠블에서 주관하는 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실험으로 밝혀진 구조와 그리고 예측된 구조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비콘에서 BFD를 호스팅해서 이제 BFD 내 구조들도 3D 비콘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파필이라는 어, 단백질 구조의 리간드나 코팩터들을 트랜스플란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알파필에서도 호스팅을 받아서 BFD의 구조들에 대해서도 이런 리간드나 코팩터들을 트랜스플란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BFD를 멀티머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지놈 크기가 되게 작아서 어, 바이러스 내 단백질들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른 종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데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저희는 BFD를 다양한 바이러스 간 인터랙션을 포함하는 어, 복합체 구조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정리해보자면 BFD는 AFDB에 있는 AFDB에 없는 바이러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34만 개 이상의 유니버설티 바이러스 단백질 서열을 콜레폴드를 위해 이용해 예측하였고 특히나 그중 상동 서열 정보가 부족한 서열의 경우 로건 기반 MSA를 통해서 어, 구조의 예측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35만 개 BFD 바이러스 단백질들은 다른 PDB나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고유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어, 룸버그 2024와의 비교를 통해서 많은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들을 포괄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유니프로드 아이디와 그리고 구조 파일 기반으로 BFD 내 단백질들을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BFD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관련된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구조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간 진화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에 추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BFD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BFD에서 추가적으로 로건 기반 MSA를 활용하고 구조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 노력들이 그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연구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러스 연구에 있는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학습 및 생물정보학 실험실로 저희 연구실은 바, 생물정보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개발하고 그 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능한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있으니 저희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연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